네, 별을 사랑한 시인이라는 제목의 오가 본문을 시작해 볼 건데요. 누구에 관한 거죠? 맞아요. 윤동주 시인에 관한 글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에서 형광펜을 해야 될까? where. 관계부사 where은 이 단원의 핵심 문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공부해 두셔야 돼요. 오답 포인트로 나오는 게 뭐죠? which는 오답 포인트. 이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 구조가 나와야 되는데 where 뒤에는 어떻습니까? 완전한 문장 구조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주어, 동사, 완전한 문장 구조가 일형식으로 나와 있어요. where 자리에 which를 쓰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그 다음 수거로 in a hurry 라는 단어를 봐두세요. 서둘러 라는 뜻이네요. 굉장히 시적인 표현입니다. 하늘에는요, 근데 어떤 하늘인지 하늘을 장소로 두고 관계부사 where이 수식하죠.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 서둘러 뭐가 오고 있다고요? 가을이 채우고 있대요, 공기를. 지금 계절이 지나가면, 여름이 지나가면 뭐가 와요? 맞아요, 가을이 오고 있죠. 지금 벌써 입추가 지나고 나니까 아침 저녁은 살짝 덜 더워지는 것 같아요. 귀뚜라미 소리도 가끔 들리는 것 같고요. 이렇게 가을이 공기를 채우고 있는 시즌을 아주 시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문장을 보니까 Ready, I stand 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특이한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상식적으로 주어 동사가 나오기 마련인데 주어 동사 앞에 ready라는 형용사가 먼저 앞으로 나와 있죠. 우린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어려운 말로 도치라고 합니다. 원래 문장 구조는 I stand ready 라고 써야 되는데 뭔가 ready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으로 꺼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문법이 파괴된 경우죠. 강조를 위한 도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이게 시적 표현의 허용이라고 해서 여러분 국어 시간에 배우셨나요? 시적 표현의 허용이라는 건 시를 쓰기 위해서는 뭔가 연, 행 이렇게 라임이 딱딱 맞아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법을 파괴하고 이렇게 도치가 아주 빈번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without 뜻은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그래서 여기 연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연에서 가군을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worry, there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시라는 건 뭔가 운율과 맞아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군을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이거는 랩이나 힙합에서는 라임을 맞춘다라고 하죠. 3번 문장도 계속 시적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법 보셔야 되는 거 one, another 이런 표현들 꼭 이해해 주셔야 돼요. another 자리에다가 other를 쓴다든지 오답, the other를 쓴다든지는 오답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장에 보시면 계속 시적 표현이 나옵니다. 뭔가 다른 별에 대한 갈망 이러면서 별 하나의 시, 그리고 별 하나의 어머니 하는 이런 표현들도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혹은 글에서 자주 보이는 문맥은 아니죠. 시적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시적 표현이라고 딱 봤을 때 시적 표현을 마무리해주는 부분이 바로 5번 문장부터 새로운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요. 너 이런 lines, 이런 시 구절을 본 적 있니? 이런 시 구절은 1번 문장에서 4번 문장까지의 이 구절들을 의미하는 거겠네요. 읽어본 적 있냐고 경험으로 묻고 있죠. 뭐뭐 해본 적 있냐라는 건 경험을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they, are에서 they는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 나온 시 구절 얘기하는 거죠. 이게 시의 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별 해는 밤이라는 윤동주 시의 일부를 가져와서 이렇게 4번 문장까지 시의 일부가 나왔습니다. 그 시가요, 자, 쓰였다라는 표현은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맞아요, 수동 표현입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쓰였나봐요. 근데 여전히 뭐 중에 하나냐면, 자, 이 표현 중요합니다. one, of, 소유격을 쓰고요. favorite, 형용사를 쓰고요. points, 명사를 썼어요. 요거는 어순이 중요합니다. 소, 형, 명 해서 어순을 좀 기억해 놓으세요. 자, 이거는 여전히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고 동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제 소개가 시작이 됩니다. 5, 6, 7번 문장은 시에 대해 소개를 했죠. 시 제목, 시를 쓴 사람, 그리고 이 시가 사람들한테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얘기했었죠. 그럼 이제 시인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동주라는 사람은 태어났네요. 수동태 표현이 또 들어왔습니다. 수동태는 항상 중요하니까 형광펜. 언제 태어났는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확인하시고요. 이 사람은, 이 시인은요,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고요. 학교에서 축구 선수였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10번 문장 보니까 또 뭘 좋아했어요? 바느질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자, 여기서 시험 포인트 쏘대 구문이 나옵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서술형으로 반드시 나올 거예요. 여러분이 암기해둬야 될 문장입니다. 너무 많이 좋아해서, 원인이죠, 여기까지가. 너무 많이 좋아해서 그 결과가 그가 바느질을 했대요. 자기 그 사커 유니폼의 등번호를 자기가 바느질을 할 정도로 바느질하는 것도 좋아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던 와중에 연결사 however이 나왔습니다. 또 형광펜해야 되는 중요한 문장. 이번 5과의 핵심 문법이죠. 바로 강조 구문입니다. 강조 구문을 외우실 때는 먼저 it과 that을 쓰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여러분이 강조하고 싶은 거, 강조 안 하는 부분들이 that 뒤로 가면 돼요. 그가 가장 좋아했던 건 뭐라고요? 바로 문학이었습니다. 자, 축구도 좋아하고 스포츠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바느질도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였다고요? 맞아요. 문학, literature이었습니다. 자, 11번 문장은요, 이 문장의 위치가 어딥니까? 라는 문장 삽입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 사람이 문학을 좋아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이 사람이 얼마나 문학을 좋아했는지 볼까요? 초등학교 시절에 시를 많이 쓸 정도로. 여러분 초등학교 때 시 썼나요? 그쵸? 이 사람은 정말 특별해요. 초등학교 때 많은 시를 썼다고 해요. 그리고 문학 잡지까지 만들 정도니까 와, 초등학교 때부터 시를 엄청 좋아했는 사람이네요. 또 초등학교 시절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제 중학교 시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집을 한번 빌렸어요. 근데 그 시집이 백석이라는 시인 아주 유명한 시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시집이 좋아가지고 by hand, 손으로 직접 이 전체 책을 필사를 할 정도로 중학교 시절에는 백석의 시를 좋아했다고 하네요. 여기서 희는 윤동주를 얘기하는데요. 또 뭘 그렇게 원했냐 하면은 자신만의 카피, 자신만의 한 부, 그 희귀한 책에 자신만의 한 부를 가지기를 원했대요. 그러니까 백석의 그 시가 굉장히 희귀한 시집이었던 것 같아요. 나만의 시집을 가지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석의 그 시집을 나만의 책으로 가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 게 아니라 정말 나만의, 내가 읽을 수 있는, 언제든지 읽을 수 있는 그런 시집을 갖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표현도 여러분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어순을 좀 정확하게 his own copy of the rare book, 정확하게 이 부분 어순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의 부모님은 윤동주의 부모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want라는 동사가 사명식일 때는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썼죠. 그쵸? 근데 want가 오형식 동사로 쓰일 때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이렇게 투부정사를 씁니다. 부모님은 윤동주를 얘기하는 거죠. 그가 의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근데요, 부모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사람은 항상 부모님의 말을 안 듣죠. 동주는 뭘 선택했냐 하면 문학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문학 공부를 하고 싶어 했나 봐요. 서울의 대학에 가서.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볼까요? 결국 그 대학 시절 동안에 그는 종종 뭘 했을까요? 자, 정말 중요한 수가 나옵니다. hang out with. 반드시 외워주세요. 친구들과 어울려 시간을 보내고 놀고 다니는 걸 얘기해요. 다른 젊은 시인들과 놀면서 시간을 막 보내고 그랬다네요. and가 병렬해주는 what는 hang out이 돼 hung이라는 과거형과 병렬되네요.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포인트 나옵니다. 관계부사 where 표시하세요. 여러분 시를 장소 표현으로 보고 있어요. 특이하죠? 맞아요. 여기서 시를 장소 표현으로 보고 관계부사 where를 썼습니다. 이 자리에 바꿔 쓸 수 있는 말은 in which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형광펜. 어떤 시인지 수식해볼까요? 그가 감정을 표현했던 고향이나 나라를 잃은 그 당시가, 이 시가 쓰여진 당시가 아마 일제강점기, 그리고 고향을 떠나서 지금 서울에서 있잖아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모두 시에 표현을 했나봐요. 자, 그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 부분은 뭐뭐 하기 위해서 해석을 할 거예요. 이제 대학을 졸업할 시기가 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는 걸 축하하기 위해서요. 그는 뭐를 바랬는지 볼까요? 네, 뭘 하고 싶어 했어요? publish, 출판하고 싶어 했어요. 자신의 시 19개를 출판하고 싶었는데 그 책 제목, 시집 책 제목이 바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집의 제목으로 19개의 시를 publish를 하기를 원했나 봐요. 그는 또 뭘 만들었는지 볼까요? 자기 손으로 직접 써서 책 3부를 만들었대요. 그 19편의 시를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제목을 써서 손으로 직접 시집을 만들었네요. 보통 시집을 출판한다고 하면 인쇄해서 이렇게 찍어내는 걸 생각하는데, 네, 직접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볼게요. 정말 중요한 표현 나옵니다. 자, 지금 몇 개 썼어요? 책을 3권을 썼습니다. 손으로. 그 중에 한 책을 표현할 때 one, 두 번째 책은 another, 마지막 책을 the last one 이라고 표현하네요. 이 각각의 3권의 책을 누구를 줬는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자, 수동태 표현 표시하세요. was given. 한 책이 주어졌고요. 또 다른 책은 뭐가 됐어요? 여기 보세요. 주어졌다. 또 나오죠. present가 원래는 보여주다, 증정하다 라는 뜻인데 수동태로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책은 또 어떻게 됐어요? 유지되었다 라는
주어 뒤에 동사가 다 무슨 표현? 수동태 표현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수동태 표현이 각각 다른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주어도 세 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주어 동사 동그라미 세모를 꼭 제대로 봐두셔야 됩니다. 자, 누구한테 줬는지는 여러분이 직접 해석해보시고 도식화를 할 때 이 부분을 꼭 제대로 좀 써주세요. 자, 연결사 파트 한번 볼게요. 그러나 이렇게 세 번을 써서 줬잖아요. 근데 대학에서 윤동주를 가리켰던 이 교수가요, 이런 표현이 나오죠. advise against. against라는 건 실제로 반대말이 for인데요. for은 뭔가를 동의하고 찬성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against는 맞아요. 반대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의 계획을 반대했대요. 여기서 그의 계획은 뭐였을까요? 시를 출판하는 걸 얘기해요. 그럼 시를 출판하는 걸 반대했다는 거 출판이 제대로 안 됐나 싶네요. 그가 생각했기 때문인데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교수님이에요. 교수님이 뭐라고 생각했냐 하면은 일본 정부가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때는 일제강점기니까. 동주는 어쩔 수 없었죠. 그때는 일제강점기니까 그 교수님의 충고를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생각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그 생각이라는 건 시 출판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윤동주의 시는 지금 출판이 막힌 상태예요. 허락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몇 개가 보존되고 있어야 될까요? 맞아요. 아까 세 권을 손으로 직접 썼다고 했으니까 그 세 권만이 남아있는 상태일 거예요. 동주는 뭘 결심하게 됐냐면 자, 이제 졸업을 했으면 뭔가 직장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동주는 뭘 하기로 했냐면 study further, 더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 대학을 졸업하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대학원을 가서 더 연구를 하는 경우도 있죠. 직업을 가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동주는 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떤 공부를 했는지 볼까요? 나라에서 공부를 하는데 어떤 나라? 관계부사 where 나왔습니다. 그의 아빠가 전에 공부했던, 와 너무 중요하다. had studied 이런 대과거는 이번 5가 문법의 핵심이죠. 여러분 결심한 것도 과거예요. 근데 그 전에 아버지가 먼저 공부를 했을 거예요. 아버지 시대가 더 옛날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had pp를 꼭 써야만 합니다. 별표 완팡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책 출판 얘기가 끝나고 책 출판을 포기하고 지금 어떤 상태예요? 공부를 더 하기로 마음을 먹은 상태죠. 근데 공부를 어디서 하냐? 자, 이렇게 일대기를 나타내는 누군가의 일대기를 나타낼 때는 여러분이 연도 표현들을 제대로 도식화를 해주셔야 돼요. 이 연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맞아요. 일본에서 공부를 합니다. 아버지가 공부했던 곳이 일본이란 걸 추론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7월 10일에 사촌이랑 같이 일본에서 공부했는데 사촌은 수동태 표현이죠. 체포가 되었습니다. 왜 체포가 되었는지는 for 이후가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요. Independence Movement가 독립운동이에요. 한국이 이제 일본을 대항해서 독립운동을 벌였다는 이유로 체포가 됐어요. 그로부터 4년이 지났네요. 동주도 또한 체포가 됐네요. 같은 죄목으로 체포된 걸로 봐서는 역시나 동주도 독립운동에 사촌처럼 참가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연도 표현 나오면 항상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도식화에 연도가 꼭 들어가서 일치불이치 문제를 틀리지 않도록 좀 주의해주세요. 동주와 사촌은 아주 비극적입니다. 감옥에서 죽게 됐네요. 너무 고문이 심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또 별표 쳐야 될 문장 28번 문장 강조구문이고요. 강조구문의 핵심은 이때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대자리에 바꿔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when입니다. 앞에 나오는 게 시간에 대한 강조일 때는 대시 when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28번 서술형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너무 중요한데. 자, 29번 역시 연도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까 손으로 직접 쓴 3개의 시집이 있었죠. 그게 누구누구한테 갔는지 여러분 도식화해서 꼭 정리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정병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동주의 시를 누구한테 줬냐 하면요. 동주의 brother한테 줬어요. 동생한테 줬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바로 그 시집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게 마침내 퍼블리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교수가 반대해서 시집을 낼 수 없었지만 죽고 나서 그 후에 정병욱이 그 동주 동생한테 그 손으로 직접 쓴 시집을 줬고 그게 비로소 출판이 된 상황인 거죠. 역시나 수동태 표현이라서 중요. 자, 그 책이 주어졌습니다. 제목이 주어졌는데 어떤 제목인지 갈로치고 끝까지 수식해주세요. 어떤 타이틀이죠? 맞아요. 시인이 뭐 했었던? 생각했었던.
여기서 왜 대과거를 쓰게 됐을까요? 일단 본동사 was given보다 더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시인이 생각했던, 왜냐하면 그 시의 제목이 주어지기 이전에 이미 생각을 해놨기 때문에 was given보다 더 과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의 시가 또 수동태입니다. 사랑을 받았어요. 지금도 받고 있고요. 그래서 그 시들은요,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이게 시 제목이 별이 들어가다 보니까 역시나 우리 마음속에서 시를 읽는 독자들의 마음속에서 빛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네요. 자, 여러분 오가를 다 훑어봤는데 강조구문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강조구문, 서술형, 두 번째는 관계부사 표현들. 요 두 가지 표현들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정확하게 보시고요. 다의어가 나옵니다. 어떤 단어의 의미가 여러 개 있는 경우가 있죠. 바로 어떤 경우였냐 하면 노란색으로 할게요. 여기 찰지라는 표현 기억나시나요? 26번 문장에. 이게 백발백중 교재 어휘 공부를 제대로 하셨으면 찰지가 뜻이 여러 개인 거 아마 아실 거예요. 이렇게 뜻이 다이어인 표현은 꼭 시험 타겟이 됩니다. 그래서 강조구문, 관계부사, 다이어. 내용 정리를 위해서는 뭐 하라 그랬죠? 연도별로 사건을 정리해야 되는데 이 시집이 언제 발간되었는지, 어떤 형태로 발간되었는지, 누구한테 갔는지, 누가 반대했는지 도식화에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어요.